네,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자, 김성훈 이 차장 영장 심사 시작이 됐다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프로 후 럼너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봤는데 검찰에서 서류 부실하게 해서 기각 나오게 수작 부렸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게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빠르면 오늘 이제 밤에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영장 심사 결과 나올 텐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 지켜보죠.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한국갤럽 3월 3주 조사입니다. 네. 오늘 방금 발표가 됐고요. 3월 18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수목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이게 전화 조사원 인터뷰라고 했는데 이게 전화 면접이라는 얘기죠.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정당 지지도부터 잠깐 보고 가죠. 예. 보니까 지지도 계속 변동이 똑같네요.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예. 3주째 변동이 없네요. 예. 3주째 변동이 없고요. 네. 지금 변동은 없는데 40%를 계속 찍고 있죠. 예. 민주당이 40%를 찍고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6인데요. 있다. 예. 국민의힘도 이게 뭐 사실 보면 최대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낮아졌을 때가 24였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보시면은 지난 그 12월 2, 3주 이때를 보시면은 요 수치가 뭐냐? 네. 당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가결하느냐 마느냐 뭐 이럴 때 그때 국민의힘이 24까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중기 추세에서 가장 최하점이죠. 그런데 36이면 12%포인트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더 이상 더 오르려면 지금 1월 달에 나왔던 39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굉장히 좀 꽉 잡혀 있다. 국민의힘이 더 오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와 조금 다른 흐름인데 민주당은 40%예요, 40%. 근데 이 40%가 무슨 40%냐?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힘하고 오차범위내에서 대등하니까 민주당은 뭐 그냥 그작저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17년에도 이 정도 나왔어요. 2017년. 예, 2017년 대선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그 여당은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민주당은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40으로 유지되는 게 아마 그때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예. 그때나 지금이나 얻을 수 있는 것을 적정하게 얻고 있는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게 야당으로서 네. 요 앞에 이제 이렇게 30% 초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 가을의 모습. 예. 이게 총선 때는 더 낮았었습니다. 더 낮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총선이죠. 네. 작년 총선 때 더 낮았는데 그거보다 높은 그 정당 지도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40대 36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거는 아마 대선 때도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선 총선 때는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굉장히 앞선 정당 지도에서도 전국의 5%포인트 정도 득표를 덜 했으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표에 반영이 된다고 치면 네. 그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기 대선, 뭐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요.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전망은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은 좋은 국면이 맞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쭉 가더라도 그 느낌상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실 거는 2017년하고 다른 건 여기 보시면 제3정당들이 너무 약해요. 그렇네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도 모르겠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을 법도 한데 예. 이 처음 시작했을 때 1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눌려 있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심지어는 두 자릿수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또 안 썼으니까 그때 이준석 신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요. 당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이준석
지금 현재 의원이 당시에 이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10%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정당은 네. 1, 2%, 3% 정도 여기 진보당이 또 1% 거의 그러니까 제3정당은 지금 인기를 못 얻고 있는 상태에서 양대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쫙 쏠렸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 비교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그 네.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당 지지도에선 정당 지지도 보고 왔는데 예. 자,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당 지지도 보시면서 이게 전화 면접 조사와 그리고 ARS 조사 뭐 차이가 다 있는 거죠. 예, 특성이 다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각 조사 예, 예. 기관마다. ARS 예. 조사들은 네. 일단 제가 언급하기가 좀 두려운 거는 아, 왜요? ARS 조사가 예. 조사하는 회사마다 그러니까 저 업체마다 예,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니까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음. 꾸준히 그래도 가장 많이 조사를 했다라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 3월 2주차, 3주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를 봤을 때는 매주 월요일에 나오죠? 맞습니다. 요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면 그 이번 며칠 전 월요일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 발표된 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9. 이렇게 따지면은 야 이거 갤럽하고 뭐 갭 그 차이 격차만 따지면 비슷한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1,500명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는 2.5%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5%가 넘으면 오차 범위를 넘는 우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랬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5.3% 포인트 더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ARS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나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말. 그런데 그렇다면 갭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갤럽이 4% 포인트였죠. 여기서 지금 5.3이니까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오차 범위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약간 두 당 모두 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40이었는데 여기서는 44.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36인데 여기는 39.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ARS 특성상 이렇게 잘 모른 무응답 이렇게 무당층이 좀 적게 나옵니다. ARS는 그 점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 자,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한데 예. 개요를 불러드려야 돼서 개요? 이건 에너지경제신문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12일부터 14일 수목금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RDD ARS 조사이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전화 면접 조사 결과도 이제 나왔는데 이건 17일부터 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에 대해서 실시한 그런 조사인데 봤더니 이건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9%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네요. 그러면은 네. 여론조사 꽃은 일단 하우스 이펙트가 굉장히 강한 회사고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죠. 역꽃에서는 민주당이 55도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역꽃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지금 하락했다는 얘긴데 조금 이상하네요, 그건. 왜 그러지? 그 자체가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역꽃 차이가- 조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 50%를 넘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2명 중에 1명이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결론을 내놨을 때 네. 갤럽 같은 회사에서는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30%에서 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됐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격차가 상당했었습니다. 많이 날 때는 20% 포인트 격차가 났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흐름, 즉 민주당이 좀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역꽃 지지도는 사실 60, 70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게 40% 후반대라고 한다면 네. 그건 이제 50에 이제 다 가 있는. 네. 조금 아쉽네요. 아쉽다. 왜 흐름이 약간 엉킨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꽃 조사는 트래킹을 많이 안 하는데 예. 그건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이네요. 좀 낮아졌다는 건가 그러면? 이거 한번 저희가 추세를 예, 예. 한번 봐야 될것 여론조사 같습니다, 꽃 차후에.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예, 예. 한번 그 흐름을 한번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 꽃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10시에 나온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민주당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헌재입니다. 헌재. 기자가 한 명 왔군요. 보니까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10시가 넘어가니까 기자가 이제 한 명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헌재 공보관이 이번 주에는 선고일 발표 없다, 선고도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놨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헌재 모습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탄핵에 대한 여론의 흐름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한국갤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 탄핵을 보시면은 찬반이 또 동일합니다. 찬성은 동일합니다. 58이고요. 탄핵 반대는 1% 포인트 하락했는데 네. 이게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 탄핵 반대가 1% 포인트 수치는 내려왔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격차가 21에서 22로 네. 사실 벌어졌는데 그러면 탄핵 찬성 여론이 58이니까 이제 10명 중 6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갤럽 조사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예. 전국 지표 조사 이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MBS 조사. 예. 이거는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의 조사가 진행을 했고요. 역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1,003명이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서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거를 한번 보시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된다가 60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게 60. 갤럽에서 58이나 여기서 60이나 비슷한데 왜 그러느냐? 네. 왜 이거를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1월 3주 이후에 다 50%대였습니다. 그런데 60이 됐는데 한 주 만에 5% 포인트가 더 춤 뛰었네요. 뛰었죠. 어허. 5.2 이내라고는 하지만 60%가 이렇게 넘나? 네. 라고 생각하면 뭔가 흐름이 바뀌는 건가? 왜냐하면 MBS 조사는 그 갤럽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측면에서 좀 무당층도 약간 좀 많은 듯한 느낌이라든지 예. 이렇게 좀 지표 자체가 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높아야 될 때 안 높거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요? 관여도가 좀 낮은 사람도 많이 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파면해야 된다고 60이 나왔다라는 거, 한 주만에 5% 포인트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파면 여론이 오히려 좀 높아질 기미가 있는 건가? 라는 파면 여론, 탄핵 여론이 더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감지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MBS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 지지도. MBS 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38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갤럽이 40인데 네. 뭐 2% 비슷하다고 포인트 볼 수 있고. 뭐 낮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근데 하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팍 국민의힘이 꺾였네요. 6% 포인트 하락했죠. 어. 그리고 하나 더. 12월 3주 이때가 언제냐? 네. 국회에서 탄핵.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입니다. 맞아요. 그때 민주당 지지도가 39였거든요. 지금 38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 흐름은 뭐냐? 네. 요 흐름은 파면 여론은 강해지고 네. 국민의힘은 좀 선택을 좀 덜 받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MBS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갤럽에서는 약간 그게 좀 지금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쭉 유지. 유지죠.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 파면 여론도 마찬가지, 탄핵 여론이죠. 탄핵 찬성률도 동일하게 나왔는데 MBS에서는 뭔가 흐름의 변화를 약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MBS에서 보통 진보가 227명 잡혔습니다. 1000명 중에 227이면 22.7이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MBS에서요. 네. 진보가 몇 프로냐? 25.5입니다. 3% 포인트 더 많아진 건데 그래도 보수보다는 적죠. 보수가 317명이니까 네. 적죠. 적은데 그렇지만 진보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회복하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 효과가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지난 12월 네. 3주와 비슷한 정도까지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런 흐름이 잡힌다면 리얼미터라든지 주말 조사에서 민주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살짝 오죠. 네. 갤럽 조사에선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요 흐름이지만 그건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한 주 더 지켜 봐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될지는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오히려 더 세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잡히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헌재는 아무런 결정을 이번 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예. 헌재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또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헌재.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뭐 신뢰하는 기관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예, 헌재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제 생각엔 예. 요건데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검찰이 이제 26입니다. 이 검찰이 26은 2017년에는 요 검찰이 30%가 살짝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26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53이다. 그리고 나머지 40이 넘는데 보면 경찰이랑 법원들이 이렇게 괜찮죠. 괜찮습니다. 48 안 나쁘죠. 네. 헌재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 50% 넘기가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50을 넘은 상황이라면 이게 지난주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입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3월 2일 3월 2주 조사 결과입니다. 10일 12, 그래요. 13 조사. 이번 주엔 조사가 없었고. 조사가 예. 요 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이유는 바로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지금 딱 3월 말이죠. 예. 그러면 벌써 이제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건데 이제는 봄을 좀 준비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좀 여름도 가게 되는 요 상황인데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3월을 넘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까지 끌 수가 있나.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은 헌재의 이 신뢰도는 아마 더 확 떨어져 있지 않을까. 저희 시청자분들의 의견 뭐 이걸 보고 저희 방송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헌재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마치 가설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 말씀드린다면 가설. 네. 다들 알고 네. 계시겠지만 탄핵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네. 그 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총리를 먼저 탄핵 인용 여부를 한번 밝히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 몸살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몸을 사리는 예. 어떤 비판 여론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마련한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예. 보통 이슈는 단기적으로 2주, 길면 2달이거든요. 근데 2달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넉 달이라 이 이슈로 지금 다들 피곤해서 언제까지 도대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이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문화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몸을 사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몸을 사리다가는 그냥 헌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정당 지지도 보면서 탄핵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조기 대선 국면이 그래도 펼쳐질 가능성이 뭐 이준석 의원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벌써 조기 대선 확정도 안 됐는데 아직 만 40이 안 됐는데 뭐 일단은 자기가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됐다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네, 자 대선 주자는 어떻게 지금 수치가 나는지 보죠. 대선 주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은 이미 탄핵 국면이 아닌 넘어가고 탄핵 국면을 넘어가서 대선 국면으로 지금 가 계실 수도 있다. 국민들은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방금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여론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네. 이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졌습니다. 36이 됐어요.
더 올라갔네요. 예. 이거를 보면은 예.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 정신, 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선을 통해서 미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국민분들이 점점 리더십을 더 찾고 있다. 목마른 거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네. 사법부라든지 조금 종종걸음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많은 국민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지금 빨리 리더십을 좀 세우자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 지금 보시면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까지 네. 언급이 1%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자,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 이재명이죠. 34에서 36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 36의 의미를 한번 두면 제가 뭐 지난주에 34가 예. 지난번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때 마지막 34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권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높아졌죠. 자, 이 34에서 36까지 높아지는 거를 네. 한번 다른 숫자를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에 12월 3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때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37 찍었어요. 아니 이 조사에서 37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물들을 다 합해서 네.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자, 오늘 발표한 갤럽 36, 37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거 상당히 높다. 야, 거의... 이걸 가지고 30%대에 묶여 있다. 발목 잡혔다. 뭐 횡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숫자 자체가. 숫자는 숫자대로 읽어야죠. 36.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저는 요 흐름은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분들께서 네. 지금 마음은 빨리 좀 리더십에 가 있는 거예요. 다음 대선에. 지금 언제까지 탄핵 인용 기각 가지고 이 시대가 이렇게 정체되어 네.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정체, 시대 지체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네. 발목 잡혀 있는 것이냐.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면 그러게요. 항상 다른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뭐 거듭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주자분들은 지금 두 자릿수가 또 없어요. 김문수 장관이 유일하게 이제 집에서 두 자릿수였다가 9가 됐습니다. 9. 그러면서 9, 4, 4, 3 찍었는데 다 합쳐서 네. 20입니다. 다 합쳐서 20. 예. 여기 이준석 합치더라도 이준석 21. 합쳐서 21. 이거 뭐 차이가 그러면 많이 36과 납니다. 21의 차이는 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럼요. 15% 포인트 격차인데 25% 포인트의 격차는 컨벤션 효과로 이게 따라붙기가 어려워요. 컨벤션 효과가 아주 많을 때 네. 7에서 8, 9, 10 요 사이예요. 두 자릿수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컨벤션 효과가 세게 나타나면 3에서 5 나타나면 그것도 세게 나타났다 이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경선이 9, 4, 4, 3이 합쳐져서 경선이 일어났고 이탈표가 하나도 없이 이탈하는 세력이 없이 다 같이 똘똘 뭉쳤다. 거기에 이준석도 모였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 마음을 다 합쳤을 때 그게 컨벤션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요 숫자만 가지고서는 지금 대세는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네. 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만 나타나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전국 지표조사. 전국 지표조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왜 약간 보수적이야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치가 약간씩 이렇게 좋아졌는데 상당히 이걸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33이 됐습니다.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예, 요 조사 예. 전국 지표 조사 요거 지금 3월 3주입니다. 어제 네. 발표된 거예요. 33이 됐어요. 이거 불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유응답 10이 아니고 불러주는 건데 33입니다. 모르겠다가 물론 31로 가장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네. 나머지 한번 보시죠. 김문수 장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는 10입니다. 이것도 벌어지고 있군요. 여기서도. 그 다음이 오세훈 시장인데요. 네.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오차 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숫자만 한번 읽어본 겁니다. 네.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 뭐 깊이 봐주시고요. 숫자만 읽은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박정희 기자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마치 시대가 지체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네. 보여졌을 때에 나타나는 리더십에 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 분들의 마음은 이렇다. 하나 더 보시죠. 호감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호감도. 각 인물에 대한 호감을 물어봤더니 조사 이래 이번 시즌 조사 이래 2025년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호감이 간다가 40을 찍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조사 이래 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당이나 후보가 호감도 측면에서 요거는 정치권에서 50 넘기가 정말 어렵고요. 네. 40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40에 닿은 정당은 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40에 닿은 인물은 네. 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전에도 격차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보시죠. 김문수 24에 이재명 40입니다. 16%포인트의 격차입니다. 호감도가 지금 40을 찍었어요. 이재명 대표. 나머지 인물을 한번 보시지요. 김문수 24, 오세훈 22, 홍준표 17, 한동훈 17. 한동훈 전 대표의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안타깝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17이면 네. 요 정도는 그냥 17이면은 이거를 그 뭡니까 만회하기가 지금 시간도 없어 보이고. 조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예. 안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도 김문수의 경쟁이 되겠구나라는 건데 호감도 차원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낄 때에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저는 그게 약간 좀 다른 해석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 네. 정치권에서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냥 차라리 정치를 뭐 몇백 년 전에 했던 우리 세종대왕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호감보다 호감도가 높다. 이건 말이 되는데 예. 당장에 지금 언론에 뜨는 인물들은 비호감도가 높은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운동화 살 때 나이키 좋아한다고 프로스펙스 욕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정치는 다릅니다. 비호감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영역, 시장 영역에서의 브랜드 평가와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40을 기준 잡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문수 비호감이 69입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정확히 판단 평가해야 돼요. 예. 과거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 출마할 때 별의별 뭐 간첩이다, 말갱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IMF를 극복한 네. 굉장히 노력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네. 당장 출마를 할 땐 비호감도가 높은 게 이상하지 않고 그런 어떤 네거티브 어떤 마타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네. 너무 당연한데 지나치게 비호감도가 높다, 비호감도가 아니 그러면 비호감도가 더 높은 인물들과 관련해선 왜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한번 언론들이 예. 무엇을 어떤 숫자를 딱 뜯어서 아하. 보도를 할 때 조금 맞아요. 더 예. 크게 예. 봐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MBS 조사에서 40 찍은 거는 저는 이건 어떠한 선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환점을 돌고 있다 내지는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그 레이스에서 네. 무엇인가 하나 고개를 넘었다 아니면 뭐 어떤 뭐 턴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숫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어제 받았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또 예. 하나 뭐 볼만한 게 많습니다. 정당 기준.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죠. 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아, 10% 격차로 벌어져 버렸어요. 무작위로 정당 그러니까 후보, 사람, 정당 인물 없이. 이름을 얘기한 거죠. 정당 정당만. 후광 효과가 1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40대 30이에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30.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이게 목소리가 36대 35였으니까 거의 붙어 있다가 확 벌어졌습니다. 어허. 확 벌어졌습니다. 네. 그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헌재에서 몇몇 인물들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의 어떤 호감도, 이재명 대표로의 호감도였죠.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집중되고 있다. 대선 구도 인식 한번 보시죠. 이건 뭐 갤럽도 한번 보실 텐데 네. 정권 재창출은 3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조사 이래 MBS에서 정권 제일 재창출이 낮네요. 가장 낮은 오. 기록이 나왔습니다. 예, 정권 교체 50%, 51%니까 절반이죠. 네. 이 격차 15% 포인트 격차입니다. 어. 이런 거는 한국갤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문항이 있죠?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갤럽.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51대 39로 정권 교체 여론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입니다. 야. 뭐 이런 말씀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아니 지금 그 여당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인데 정권 유지 응답이 거의 막 12,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너무 분이 있습니다.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너무 나오는 높은 거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건 정상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이고 이 격차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MBS에서 지금 15% 포인트 격차로 정권 교체가 우세하게 나왔다라는 거, 네. 이거는 보실만해요. 이건 굉장히 큰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질질 끌고 예. 마치 윤석열이 돌아와서 이 석방된 다음에 대통령 직무도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헌재를 또 많은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 비판하면서 했는데 국민들 여론을 보면은 글쎄요, 이제 확고하게 더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조기 대선 꼭 있어야 되고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고 조기 대선 해야 되고 결국 그 조기 대선에서 승자는 정권 교체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국민의힘 후보 30, 요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금 조바심보다는 조금 전체 경제라든지 국민 전체의 통합 이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네. 요 흐름만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제 그렇죠. 이재용 회장을 만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 이것도 국민들한테 많은 울림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위기잖아요. 위기죠. 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 조금 뭐랄까 더 긴장을 해야 되고 허리띠를 좀 졸라야 되는 상황에서 예. 어떤 정치 리더십에 하소연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런 장소가 열린 거죠. 그런 계기가 생긴 건데 거기에 만났더니 당장 삼성 네. 주가가 뛰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요. 2.16%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어이쿠. 예.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네, 네. 미리 사둘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이재용이 만나니 또 이게 그러게요.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랄까 기업에서도 예. 조금 뭐랄까 좀 숨통을 좀 트이게 정치권에서 조금 그렇네요. 앞길을 좀 열어 주시라라고 예.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그렇죠. 리더십이 생기기를 리더십. 기다리고 네네. 있고. 예. 뭐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헌재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예. 다들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의 판단을 경제 너무 어려워요. 여러모로 더 이제 헌재를 향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말씀 또 네. 정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너무 경제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관련된 조사가 또 있었죠? 이번에? 예. 경제 전망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빨간색으로 쭈루루루 깔리는 두 자릿수 이 숫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기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그분들의 어떤 비명이 지금 서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서부터 지금 빨간색이 거의 그냥 완전히 뒤덮어 버린 이 네스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이만큼 더 세단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하. 지금 39니까 40이죠, 40.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발표된 거예요. 부정적인 전망이 56입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월 달이니까 이제 좀 풀릴 때가 됐죠. 그런데 전혀 풀릴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날짜도 적고 연휴도 끼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일할 날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한참 이제 일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시동 걸고 가동을 할 때인데 아직도 부정 전망이 이래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제가라도 나서서 저도 이제 작은 회사의 관리자인데 네.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고. 예,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듭니다. 어떡해요? 예.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 더 힘든 분도 네. 여기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음. 자영업 지금 접는 분들 지금 한번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다운타운 이 각 대한민국 그 도시들의 다운타운 가면 1층에 점포가 빠졌는데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거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1층 점포가 빠졌을 때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맞아요. 지금 공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공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 갤럽 조사가 이게 그대로 그 마음을 반영한 건데 음. 도대체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언제 열리는 건가? 네. 봄이 왔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네. 이 국민 마음속에 있는 경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가계 경제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내리는 그 길밖에 이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정말 봄이 오는데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봤지만 아무래도 뭐 보수가 또 많이 응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갤럽이 그런 뭐 특성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수치만 보면 뭐 그렇다 보수가 과표질된다고 하더라도 수치만 보면 이미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마음은 봄이 아니라 저 여름과 가을까지도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겨울에 묶여 있다는 이런 시대 지체 현상을 도대체 네. 언제까지 목도하고 있어야 되느냐. 너무나 좀 답답한 3월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봄은 예. 온다. 봄은 온다. 네. 봄은 온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희가 김봉신 부대표와는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